이번 사건은 H 홈즈라고 하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연쇄살인범이자 최악의 연쇄살인범으로 기록되고 있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1890년대 중반까지요. 미국은 아직 범죄 심리학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를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 홈즈처럼 사람을 대량으로 살인을 하는 범죄자에 대한 연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등장은요, 미국 사회에서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출생을 먼저 알아볼게요. 홈즈는 4자녀 중에 셋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태어난 지역은 1861년 5월 16일 빨간색 색칠된 부분이에요. 미국 뉴햄프셔주의 길맨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요. 태어났는데 잘생겼어요. 잘생겼고 예의도 굉장히 바랐고요. 머리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홈즈에 대한 장래에 대한 기대도 많았고 주목을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 홈즈도 연쇄살인범으로 자라게 되죠. 그 이유가 가정과 학교 생활의 문제로 어릴 적에 겪었던 몇 가지 트라우마들이 계기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가정 환경부터 알아볼게요. 아버지 직업이 농사꾼이었어요.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자녀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아버지였다고 해요. 하지만 그 사랑법이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다 싶을 정도의 훈육이었는데, 기독교 신자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었겠죠. 성경에 쓰여진 구절대로 매를 들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을 고지곧대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을 해도 아주 엄격하게 매질을 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문제가 홈즈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했을 때마다 아이들을 때린다는 것이 문제였죠. 아버지 생각에는 사랑하는 내 자녀가 바르게 크기 위한 나름의 사랑 방식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매맞는 홈즈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는 이유 없는 폭행이었고 그것은 아동학대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라면서 점점 폐쇄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됐어요. 친구들이랑 아이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나마 동네에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1살 위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이 놀던 친구마저 놀던 중에 발을 잘못 디뎌서 2층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근데 홈즈가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대로 직접 목격하게 돼요.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겠죠, 이 부분이. 부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으로 인해 폐쇄적인 성격이 되었지만 홈즈는 다행히도 엇나가지는 않았어요. 학교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항상 우등생이었습니다. 여기서 홈즈에게 세 번째 문제가 생겼는데요. 바로 높은 성적으로 인해서 같은 반 친구들이 홈즈를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홈즈에게 집단 괴롭힘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같은 반 친구들이 모여서 홈즈에게 겁을 주려고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방식이었냐면은 마을 병원이 비었을 때를 노려서 홈즈를 그 병원으로, 빈 병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때린 뒤에 바닥에 눕혀놓고는 그 위에다가 그 인체 해골 아시죠? 그거를 밀어서 홈즈의 몸 위로 넘어뜨렸습니다. 그런 뒤에 달아난 적이 있어요. 홈즈는 이날 아무도 없는 빈 병원에서 혼자서 해골을 뒤집어 쓴 채 한동안 비명을 질렀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홈즈의 말로는 이때의 경험이 살면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상황을 느꼈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처음 만져본 그 해골의 뼈, 그것들은 공포 그 자체였지만 자신이 매일 그때의 일을 되뇌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흥미를 동반한 성적 쾌감이었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색적인 경험은요, 자신은 폐쇄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부분이었을 거예요. 해골을 만져보고 난 뒤 홈즈가 죽음에 대한 집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홈즈는
해부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자신이 직접 잡은 동물들을 취미 삼아서 해부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부터 머리가 좋았던 홈즈는요, 16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자신의 동네와 주에 있는 학교들을 다니면서 동물을 해부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에 들어가면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죠. 근데 의대가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범죄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범행 방식은 미국의 허술한 법을 이용한 아주 단순한 보험 사기였어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냥 보험을 듭니다. 보험을 들었죠. 그 뒤에 의대생이니까 실습용 시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빼돌려서 보험자가 사망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그 당시에 미국의 법은 그렇게 허술했어요. 이게 통했던 거죠. 이러한 사기로 생활비를 벌어 썼고 1884년에 24살의 나이로 해부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머리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때 죽은 시체만 빼돌려서 보험금을 타낸 건지 아니면 자신이 직접 살인까지 했는지는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홈즈는 이 당시에 범죄 혐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홈즈가 한 소년과 같이 다니는 것이 자주 목격이 되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이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소년이 행방불명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됐는데 경찰에게 사라진 소년은 자신이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의심은 충분히 받았지만 증거나 증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더 이상 홈즈를 추궁할 수는 없었답니다. 혐의를 벗게 됐고요. 홈즈는 이 마을을 떠납니다. 이 사라진 소년의 행방불명된 이 소년은요, 끝내 신원이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마을을 떠났죠. 그 뒤에 시카고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자신이 저질렀던 사기와 혹시 모를 목격자들이 있을 것을 막기 위해서 홈즈는 이곳에 도착해서 신분 세탁을 했어요. 가명을 쓰기 시작했던 거죠. 이때부터 쓰기 시작한 이름이 헨리 하워드 홈즈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H.H. 홈즈가 됩니다. 이곳에서 한 고급 주택가에 있는 약국의 조수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약국 주인이 늙은 과부였습니다. 근데 홈즈가 일을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실종해버려요. 사라졌어요. 홈즈는 이 약국 주인이 사라진 것을 궁금해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친척 집에 간 것이다 라고 안심을 하면서요, 결국 이 주인 없는 약국을 홈즈가 차지해버립니다. 이것도 홈즈의 혐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홈즈의 범행이라고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약국 주인에 대한 행방은 전혀 기록이 없고요. 하지만 정황상 봤을 때 홈즈는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이 약국에 접근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이유가 약국을 갖게 되고 나서요,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약국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돈으로 건너편에, 이 사진이에요, 자신의 건물을 짓게 되면서 본격적인 범행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홈즈가 이런 호텔을 지었어요. 이 건물 이름을 월드 스페어 호텔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자신이 직접 부를 때는 이 호텔을 그냥 성 캐슬이라고만 불렀습니다. 1층은 약국이랑 그냥 여러 상점들이 있었고요. 2층과 3층에 자신의 사무실과 호텔방들을 지어뒀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은요, 평범한 호텔로만 알고 있었겠지만 이곳에서는 홈즈 자신만 알 수 있도록 특수 설계를 해둔 살인 장치들과 함정들이 방 곳곳마다 숨겨져 있었어요. 자, 이게 그 호텔의 내부 구조였는데요. 우선 살인을 해야 하는 방에는 비명 소리를 숨기기 위해서 벽면을요, 성면으로 채워서 방음 장치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문마다 구멍을 뚫어서요, 홈즈가 방들을 안전하게 엿볼 수 있게 해놓기도 했고, 방에는 가스 파이프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스 파이프들은요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종이 가능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방에다가 독가스를 집어넣을 수 있게 조절이 가능한 장치들을 설치해둡니다. 건물이 3층까지 있는데 2층과 3층에서요 바로 지하실까지 내려가는 낙하시설도 만들어줍니다. 엘리베이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지하실에는요 자신의 연구실도 있었어요. 시체를 해부하기 위한 연구실이었겠죠. 해부용 탁자와 각종 수술 도구들 그리고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큰 아궁이도 설치해놨습니다. 홈즈가 직접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건축 기술까지 갖고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 뭐 공사장 인부들과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었을 텐데 그럼 과연 이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이 구조들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이죠. 홈즈가 이 부분까지도 용의주도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홈즈는 자신의 호텔을 지어주고 있는 직원들을요 주기적으로 교체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을 했던 어느 누구도 이 호텔의 구조를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일부분씩만 일을 하면서 그만뒀기 때문에 의심을 받을까봐 주기적으로 직원들을 바꿨었던 얘기죠.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호텔이 이렇게 6개월 만에 완성이 됐어요. 첫 희생된 손님은요 시계 수리공이었습니다. 홈즈는 이 시계 수리공인 남자에게 1층에 한 약국 구석에다가 시계 점포를 차리게도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계 수리공과 같이 온 이 남자의 아내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복잡한 여자 관계는요 연쇄살인범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홈즈는 이 호텔을 지으면서 이미 3번의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이혼을 거치면서 재혼을 했던 게 아니고요. 대학 생활 동안 몇 개의 주를 옮겨 다니면서 만났던 여성들과 모두 결혼을 한 상태였고 아이들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은 시카고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가족들과 떨어져 있으려고 했고요. 본격적인 범행 계획이 시작되었던 거죠. 시계 수리공인 아내의 이름이 줄리아였습니다. 홈즈랑 불륜 관계를 갖게 되면서 임신을 해버렸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계 수리공 남편이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그 당시에 키우고 있던 딸을 두고 이 지역을 떠나버립니다. 줄리아는 의지할 사람이 그러면 홈즈밖에 없겠죠. 그래서 홈즈에게 같이 살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홈즈가 하는 말이 나는 아이를 키우긴 싫으니까 낙태한 뒤에 결혼을 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사이니까 직접 낙태 수술을 해주겠다라는 말까지 같이 했어요. 줄리아는 홈즈의 이 말을 믿고 마취를 받은 뒤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마취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을 했어요. 이날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줄리아를 죽이고 나서 줄리아의 딸까지도 같이 살해하게 됩니다.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렇게 홈즈의 살인 호텔이 문을 열게 되었어요. 홈즈의 이 살인 후에 시체를 보험 사기로 사용하는 이 범행 방식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아주 최고로 달했을 때는 1893년이었어요. 이때 시카고에 그 박람회가 한번 열린 적이 있었는데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몰렸겠죠. 그러자 도시 내에 숙박시설이 모자랐고요. 홈즈는 이 기회를 살려서 자신의 호텔에 오는 손님들을 죽여서 보험 사기에 쓰일 시체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못하는 시체는 자신이 해부학 특기를 살려서요 뼈를 다 발라버려요. 그리고 재조립해서 그 예전에 자기가 뒤집어 썼던 그런 모양의 인체 모형 해골을 만들어서 병원에 뼈를 팔기도 했습니다. 시카고의 의과대학에서는요 홈즈에게 정기적으로 이런 해골들 표본을 받는 대가로 많은 돈을 지불했겠죠. 당시에 의대들마다 이 좋은 표본들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의대의 입장에서는 이 홈즈라는 사람은 굉장히 고마운 공급자가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의문을 따로 갖지도 않았었다고 합니다. 몇 년간 이렇게 시체로 보험 사기를 해오고 해골을 팔면서 꼬리 한번 잡히지 않고 있던 홈즈가 혼자서만 살인을 저질렀던 것은 아니었어요. 공범이 있었어요. 홈즈의 조수 겸 공범이 되는 이 벤자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홈즈라고 해도요
몸은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살인과 어떤 호텔 일들을 둘 다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벤자민은 홈즈의 지시대로 평소처럼 손님을 죽인 뒤에 시체를 보험 사기에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홈즈처럼 머리가 좋거나 꼼꼼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벤자민의 말이나 행동에서 수상한 점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했고요. 홈즈의 호텔 주변에서도 계속해서 사람이 실종되는 사건들이 접수되자 벤자민에게 경찰 조사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범죄가 발각되었던 거죠. 하지만 벤자민은 이 당시에 그냥 단순하게 보험 사기로만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취조 과정에서 경찰이 홈즈와 호텔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호텔을 수색하게 됩니다. 당시에 미국 경찰은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방 곳곳에는 설치된 함정과 비밀의 방, 통로들이 있었고 지하실을 가보니 수술대 위에 이미 수많은 핏자국과 아궁이에는 태워지고 남은 사람의 뼈, 치아들, 살해당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피에 젖은 옷 조각들이 널려있는 게 발견됩니다. 그 자리에서 체포된 홈즈는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어요. 그런데 자신은 27건의 살인에 대해서만 자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추정은 실종된 사람들을 고려했을 때 최소 50명 이상을 죽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신원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홈즈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기도 하다가도 자신은 무고하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이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요, 재판에서 자기 변호를 자기가 직접 했어요. 이 홈즈의 변호 발언을 들었던 다른 변호사들은요, 자기들이 봐도 상당히 뛰어난 변호 실력을 갖고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재판 결과는요, 다행히도 교수형을 받게 됩니다. 1896년 5월 7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밧줄에 목이 걸립니다. 근데 목이 떨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야 되거든요, 체중에 의해서. 근데 목이 부러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홈즈가. 그래서 20분간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목이 졸리면서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그때 홈즈의 표정에서는요, 고통이나 두려운 얼굴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사건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홈즈가 워낙에 오랜 시간 범죄를 해왔고 직접 살인을 위한 건물까지 짓는 좀 이렇게 큰 규모의 범죄들로 인해서 19세기의 오래된 전 인물이지만 미국에서는 아직도 잭 더 리퍼만큼이나 계속돼서 회자가 되고 있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 사건을 소재로 사용할 정도로 당시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미국의 대표적인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요, 보통 사형된 범죄자들의 시체는요, 병원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해부나 수술 실습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홈즈가 자기가 사형당하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바로 자기의 시체를 땅속 깊숙이 묻어달라라는 말을 남기면서 자신의 몸이 해부당하는 것은 피하게 됐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이요, 단순하게 자기를 땅에 묻어달라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었고, 땅속 깊숙이,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그 땅의 깊이까지도 말해줬어요. 10피트 아래에 묻어달라, 3m 조금 넘습니다. 10피트 아래에 묻어달라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게 연쇄살인범들의 공통점이에요. 자신의 몸을 상당히 극도로 아끼고 보호하려는 성격 등을 홈즈에서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동안 수십 명을 살인을 하면서 해부해 놓고도 정작 자신이 해부되는 것은 극도로 두려워했던 홈즈에게 상당히 어이가 없지만, 이런 성격이 만들어진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홈즈가 만약에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잘못된 성경 믿음으로 인한 폭행이 아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었을 때도 과연 성격이 폐쇄적으로 변하면서 자라게 되었을지, 친구가 죽는 장면을 본 뒤에 제대로 된 정신상담이나 치료를 받게 되었다면 사람의 죽음에 관해서 집착하는 사람이 되었을지, 만약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했었더라면 그래도 홈즈는
연쇄살인범이 되었을까 하는 물음이 들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1866년에 미국에서 벌어졌었던 미국 최초의 연쇄살인 사건이자 최악의 범죄였던 헨리 하워드 홈즈 연쇄살인 사건이었습니다.